한 시간에 거의 5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일주일 동안 일주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루에 10페이지씩이라도 읽는 것을 목표로. 제 31조까지 보았으니까 오늘은 부재자 재산관리 파트까지, 법인 전까지 보고 법인 파트는 금요일, 토요일에 공부하는 걸로. 금요일, 토요일. 법인 파트 전까지 양이 많은데 13페이지 빠르게 봐야겠다. 34면을 보면은 일단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 비성년 후견인도 제한능력자, 비한정 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위능력자여서 취소를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가 되고, 비특정 후견인은 행위능력자이다. 기간과 사모 범위를 미리 정한다. 그래서 취소하지 못한다. 공무민 전략 34면 하단. 절차적인 요구, 비특정 후견인. 가정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 후견인 심판을 하는데, 이러한 심판을 받은 자를 비특정 후견인이라고 한다. 비특정 후견인의 절차적인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부가 있어야 한다.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즉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달리 본인이 반대하며 특정 후견을 할 수 없다.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해도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데 후견 개시를 할 수 있는데 특정 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특정 후견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한정 후견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 후견은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비특정 후견인의 재상상 법률 행위 능력, 즉 특정 후견인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이다. 특정 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의권과 지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의권과 지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후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의권과 지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권과 지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권과 지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특정 후견인은 완전한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특정 후견의 종류. 특정 후견에서는 처음부터 대리권의 범위뿐만 아니라 기간까지 정하므로 특정 후견은 그 특정된 사무가 종결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종료한다. 또한 가정법원이 비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내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에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특정 후견의 종료 심판 역시 장래효를 가질 뿐이다. 법인은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게 아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원만한 인격권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후견인의 인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미성년 후견인의 수는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1명으로 한다. 반면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에는 후견인이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미성년, 성년, 한정, 특정 후견 모두 법인도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 성년, 한정, 특정 후견 모두 법인도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은 비특정 후견인은 완전한 행위 되지 않는다. 법인은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없다. 법인은 원만한 인격관 형성이 어렵다. 인적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서 수는 계정청과 마찬가지로 한 명으로 하고 후견인을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미성년, 성년, 인정독견도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다. 법인은 후견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수인은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게는 한 명의 후견인만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고 후견인은 여러 명을 될 수 있다. 법인은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고 후견 감독인은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 있다. 근데 미성년자의 후견 감독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후견인은 안 된다. 이건 암기해야 돼. 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외에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를 보유하지 않은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의 특례. 촉구권, 제도권. 제보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초과할 권리.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50조에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는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확답의 촉구권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할 수가 없고 능력자거나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만 상대방이 될 수 있고 계약과 단독행위에 대해서 전부 가능하고 악의자일지라도 행사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악의자일지라도 행사가 가능하고 철회권의 경우 16조 철회권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거절권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에게도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지라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도 가능하고 대상은 계약이 있을 경우에 철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이라 함은 그 노트백을 한번 보면 되는데 일단 거절하는 거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행위. 철회는 약간 계약에 있어서 뭔가 이 매매 계약을 철회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거절은 그냥 뭐 증여를 해주겠다 했는데 나 증여 안 받겠다 하는 그런 뭐 단독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는 그런 느낌? 악의자의 행사도 철회권은 악의자일지라도 악의자는 행사가 불가능하고 거절권과 촉구권은 행사가 가능하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고 미성년자나 피훈정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피성년 후견인은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도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 얘는 취소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동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가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도 여전히 취소할 수가 없다. 어떠한 기망수단을 제17조의 속임수로 볼 것인가에 관련하여 판례는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년자이며 군대를 갔다 왔다, 내가 사장이다 정도로 제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17조 소정의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인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 상대방 측에 그에 대한 증명 책임. 오늘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가 이 상대방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을 비교하는 게 아무래도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병을 보호할 수 있느냐. 보자. 을의 법정 대리인인 갑은 미성년자이고 갑의 법정 대리인이 을이야. 근데 갑이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맺은 거지. 병과. 그래서 유동적으로 유효해. 소급화의 모효가 될 수 있지. 왜냐하면 갑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제한능력자이고 또 착오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고 사기에 의한 취소도,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동적으로 유효하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미리 입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갑이 미리 대금만 준비해놨지 미리 입금해서는 안 돼. 좀 이러한 그 계약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그 보호의 특례가 있어. 그게 바로 15조, 16조, 17조거든. 15조, 16조, 17조거든. 그래서 15조, 16조, 17조를 한번 보면은 15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능력자가 된 경우에 갑이 여전히 1항은 15조 1항은 갑이 여전히 갑이 능력자가 된 경우야.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초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거겠지. 그러니까 갑이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이제 추인을 해서 유동적인 유효를 확정적으로 유효시킬 수 있다. 즉 더 이상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거는 이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느니 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제2항은 갑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병이 이제 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갑한테는 문의하지는 않아. 이 확답의 촉구권은 그 상대방인 미성년자에게는 촉구하지 않고
그 법정 대리인이나 능력자에게만 추인을 촉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사망에 의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됐다. 그래서 을이 후견인이고 A가 후견 감독인이고 부동산 매매자인데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을 후견인, A 후견 감독인,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후견인인 을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추인이 된 것이 아니고 후견 감독인이 결정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후견 감독인이 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되네. 그리고 이제 16조의 법률행위 철회권. 이 철회권 같은 경우는 계약에 있어서 일어나는 행위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있고 병은 철회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 계약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이 철회를 하는 상대방인 병이 선의이다 하면 철회권이 있는 거고 악의이다. 그러니까 갑이 이미 미성년자인 것을 안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갑과 이제 갑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이제 채권이 병한테 1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채무의 면제를 해주겠다고 했지. 채무의 면제는 그냥 뭐 권리나 의무만을 행사하거나 면제하는 행위인 거지. 계약 자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뭐 병은 뭐 철회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거절만 가능한 거지. 딱히 승낙이 필요한 행위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병한테 너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 했는데 병이 아니야. 그냥 나는 좀 내 채무가 남아있는 게 좀 꺼림칙해서 그냥 괜찮아. 돈 갚을게. 이렇게 거절의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이 병이 갑이 이제 미성년자인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사실상 그렇게 병한테 나쁠 게 없잖아. 그런데 이제 이런 계약을 맺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알고 이렇게 뭐 계약을 맺은 거에 있어서는 좀 악의적으로 봐서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렇게 보호하진 않는데 거절권에 대해서는 이제 거절 그 선이든 악의이든 할 수 있다.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17조 17조 1항이야. 17조의 1항을 보면은 제한능력자에는 이제 피성년 후견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속임수에 관해서는 피성년 후견인은 적용하지 않아. 왜냐면 원래부터 동의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동의가 있어도 실제로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어도 취소할 수가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속임수는 능력자라고 속이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없지만 제1항에서 피성년 후견인의 속임수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인 등의 속임은 취소할 수가 있다. 이제 자연인의 주소. 자, 부재와 실종,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 유학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자는 부재자로 볼 수 없다. 또한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들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재산관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의 부재자 인정 여부. 법인에게 부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자연인만 가능하다. 부재자란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이고 유학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국내에 존재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자는 부재자로 볼 수 없다. X 건물이 있고 아내와 있고 갑이 이제 다른 곳으로 벗어나서 연락이 끊겼어. 하지만 아내와 그 비속인 아들과 딸이 있지. 그래서 생활의 근거를 벗어났고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부재자 재산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5년 이상이 지났다. 이렇게 벗어났는데 5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그리고 재산 관리인에 둔 경우에는 을이 재산 관리인이 되고 원칙적으로는 갑이 을에게 수여한다. 준한 만큼 권한을 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불분명하다.
예외적으로 불분명한 경우 보존, 이용, 개량까지만 가능하다. 자, 오늘 37명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목요일, 금요일에 그냥 재산 관리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 되겠다. 얘는 68초까지. 68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토, 일 하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